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최근 1인 가구 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 1인 가구의 월세 부담이 가처분 소득의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의 월세 부담이 가장 높았습니다. 대도시를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인생 이모작인 귀농, 귀촌처럼 자발적 선택이 아닌 경기 침체로 소득은 제자리인데 집값이 치솟으면서 인접 지역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연내 공급 물량 증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역 고가도로를 걷어낸 자리에 서울로 7017을 중심으로 한 만리동, 회원동 일대와 종로 일대를 국내 첫 보행 특구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접근로와 도보 순례길을 결합해 도심 속 걷기 명소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동홍천 양양 고속국도 개통을 올 12월에서 6월로 6개월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서 강원도까지 1시간대 생활권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은행이 2016년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2.7%라고 발표하자 시장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2%대에 그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홀로 사는 사람들이 이 주거비에 버는 돈의 4분의 1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가처분 소득의 30%를 월세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문제는 앞으로 노년층이나 독신층 등 1인 가구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런 대책들 잠시 후에 부동산 이 책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거나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시다 하시면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796-0300번, 서울지역번호 02-796-0300번 연락 주시면 전문가와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상담 해결해드리는 시간과 또 부동산 시장의 동향 이슈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죠.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님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상담에 앞서서 먼저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 혼자 사는 분들의 시름 앓는 소리가 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1인 가구들은 버는 돈, 가처분 소득 중에 30%를 월세로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한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일단 서두로 2027년에 대한 트렌드 코리아라는 그 책자에 의하면 2016년에 트렌드는 뭐였냐라고 하면 그중에서 대표적인 부분이 혼자족, 혼자에 대한 생활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상품에 대한 마케팅이 굉장히 좀 발달됐고요. 또 이제 뭐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뭐 혼자를 대상으로 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자, 부동산으로 인용해서 본다면은 혼자 사는 분들이 상당히 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1인 가구가 버는 돈의 30%를 월세를 낸다라는 기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 월 소득 수준, 가처분 소득 기준이죠. 해서 142만 원 평균적인 부분에서를 비교를 해본다면 한 36만 원 정도인 25%를
월세로 이렇게 부담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서울 같은 경우라면은 오히려 30%, 즉 44만 원 정도를 내고 지내시는 분들이 평균이다. 또 상대적으로 월 가처분 소득이 뭐 한 300만 원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서울 특히 이제 강남권이다라고 한다면 그 두 배인 뭐 한 80만 원 정도를 월 소득을 내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평균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다가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유형별로 한번 구분을 해 보겠는데 똑같이 142만 원을 월 소득으로 했을 때 자, 오피스텔이 있고요. 연립 다세대가 있고 아파트가 있고 단독 다가구라는 어떤 그 종류별에 대한 부분으로 가장 많이 지불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이제 오피스텔이라는 부분, 그리고 그 다음이 연립 다세대 37만 2천 원, 그 다음이 아파트, 그 다음이 단독 다가구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수익 우리가 이제 만약에 임대를 놓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이제 그 저비용으로 이렇게 월세를 살겠다라고 한다면 단독 다가구 쪽으로 이렇게 월세를 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내가 임대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수익률을 조금 높이는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오피스텔이라든지 연립 다세대 쪽이 오히려 또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을 이렇게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좋은 위치에 오피스텔이라든지 연립 다세대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수익적인 측면에서 수익형 부동산인 측면에서는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이런 그 1인 가구 계속 늘어나는 추세, 그리고 평균적인 월세 부담이 30%까지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수익형 부동산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뭐 상업용 수익형 부동산도 있고 업무용 수익형 부동산도 있고 하지만 주택에 대한 꼭 내가 필수적으로 살아야 될 수 있는 살아야만 되는 그런 그 월세 형태의 어떤 수익형 부동산도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나름대로는 수익형 부동산으로는 좋은 상품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런 부분 유념을 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져가는 부분에서 참고를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인 가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겁니다. 좀 이 근본적인 대책들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하겠지만 또 투자자의 입장에서 접근해 봤을 때는 수익률이 높은 오피스텔을 좀 선택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어떤 이슈와도 상관없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어떤 고민이든 다 친절하게 전문가의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부동산 답이 보인다 시간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 전화 연결 통해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전화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 부동산 좀 고민 있으세요? 예, 저희 부모님이 현재 지금 광교에 살고 계시는데, 네. 여의도에 있는 진주 아파트를 네. 지금 한 7평을 지금 투자용으로 좀 매수를 하실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도 이게 지금, 근데 지금 매수하셔도 괜찮을지, 좀 그동안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네. 매수하셔도 괜찮으신지, 그리고 매수하면 언제 정도 매수하는 게 좋을지 좀 고민돼서 여쭤보고자 전화드렸어요. 네, 부모님 대신 좀 전화를 주셨는데 이미 방배동에 집을 한 채 가지고 계시고 투자용으로 이 재건축 여의도 진주 아파트를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쯤 네. 매수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지 대표님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제 설 전에 또 이렇게 부모님을 생각해서 부모님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또, 고민을 좀 해결해 볼까 하셔서 전화를 주셨는데, 자, 여의도예요. 그리고 네.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중에서 지금 진주 아파트를 이렇게 보셨어요. 네. 자, 일단은 진주 아파트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재건축이라는 어떤 기대치에서 그 여의도가 차지하고 있는 장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이
2015년 10월 31일 날 발표가 됐을 때 여의도 지역하고요, 용산 지역하고 잠실 지역 세 군데만큼은 그 상업지역 이상, 중주거 이상 또 주상복합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그 층고를 전체 나머지는 35계층인데 50계층 이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여의도가 많이 떴어요. 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실속을 봐야 됩니다. 이게 대지 지분이 몇 평이고 상업지역이라고 손 치더라도 그에 따라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이익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우선 그 말씀하신 이 진주 아파트라는 이 곳은 일단 그 당시에 졌을 때 용적률이요 196%로 졌어요. 그리고 내가 찾아 먹을 수 있는 용적률이라면 한 200%, 200에서 250% 사이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일반 분양 물건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많이 더 내면서 추가 분담금을 내면서 내가 새 아파트를 받게 되는데, 자, 이럴 경우에 17평이다라고 한다면 제가 아는 부분으로 지금 대지 지분이요 한 8.3%인가요? 8.3평인가요? 요거밖에 안 돼요. 굉장히 좀 작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랬을 때 네. 나중에 내야 될 그 추가 분담금은 상당히 좀 많게 되지 않겠냐. 즉 지금 현재 17평만 해더라도요 시세가 대략 한 6억 정도 될 겁니다. 전세는 만 3억 정도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네. 3억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이익을 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6억의 가치에 대지분이 8.3평인데 내가 뭐 20평대를 받는 데 있어서 추가 분담금을 몇 억을 더 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조합원 입장에서 먹을 게 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도 지지부진 될 것이며 실질적으로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크다지 않을 경우에 재건축에 대한 진행 속도마저도 느리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장점은 여의도라는 큰 영역, 그리고 여의도 안에서도 물론 뭐 상업지역도 있고 뭐 고밀도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화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여기에 워낙 노후된 아파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만 들어섰다라고 한다면 뭐 교육 환경 또 교통 환경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많기 때문에 재건축된 이후라는 좋아요. 하지만 되기 이전까지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반대급부, 즉 조합원들에 대한 이익이 그다지 크게 안 보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투자는 조금 안 하시는 쪽으로 조금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여기 말고도 좀 대지 지분이 좀 넓게 갖고 있는 그런 그 단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를 좀 모색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좀 그 사업이 좀 진행이 좀 빨리 되는 곳.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이 아주 초기 단계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그러니까 사업 진행이 빨리 되고 대지분이 많아서 조합원한테 이익이 좀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재건축을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고, 키포인트는 재건축 시장에서는 사실 조금 대형 평형 위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좀 2개라든지 3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방향을 좀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이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여의도에 진주 아파트 문의 주셨는데 진주 아파트는 대지 지분이 조금 작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추후에 내야 하는 투자금이 좀 더 많다라는 점 짚어주시면서 사업성이 그리 크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투자처를 물색해 보시고 또 고민 생기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이은한 대표님과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시청자님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 부동산 좀 궁금하세요? 여기 지금 제가 내곡지구 3단지를 작년에 매입을 했는데, 네. 예, 여기를 좀 더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개포 좀 대거축 쪽으로 좀 옮겨 타야 되는지 하고요. 네. 예, 우면동에 네. 그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공항화가 된다고 그래서 네. 그리고 R&D 센터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재건축 연한이 조금 남긴 했는데 그냥 네. 월세로 해서 수익을 좀 얻을까 해서 투자를 해도 되는지 동양고속
아파트를. 네. 예, 그걸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우선 내곡지구 3단지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거주는 안 하고 투자용으로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거주하면서 거주하고 작년에 계시는 이제, 거고요. 예. 자, 내곡지구 3단지 아파트 지금 살고 계시는데 지금 좀 갈아타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예. 하나는 논현동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좀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자, 바로 대표님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그 서초 내곡동에 예, 예. 그 내곡 그 3단지라고 말씀하셨고요. 예, 지금 그 거주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몇 평이죠? 아, 전용이 84요. 전용이 84제곱미터? 예. 그러면은 30평대인가요? 예, 예, 예. 자, 33평을 갖고 계시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우면동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우면. 자, 우면동에, 그, 동양고속 그 아파트를 말씀을 하셨고, 예, 동양고속. 뭐, 이제 먼 장래적으로 봐서 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그걸 좀 월세 놓고 갈까라고 생각을 예, 하시는 예. 것 같아요. 예, 예, 예. 자, 일단, 두 번째 질문인 그 동양고속 아파트를 매입하시는 거는 저는 일단 반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자, 일단 왜냐하면, 물론 지역은 굉장히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이라는, 영향은 분명히 있는 건 맞는데, 예, 예. 지금 이제 95년도에 입주를 한 아파트고요. 예, 예. 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이런 걸 기대하기에는 너무 조금 별로 이렇게 큰 기대감은 없다라고 보이고요. 예. 이걸 또 월세로 놓고 간다라고 할 정도로 월세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수급을 따진다면은 수요 공급 논리에서 공급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쪽에 여러 가지 기업체들 삼성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들 장점들이 있는 거는 맞는데 그거 대비해서 여기만을 고집해서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보다는 양재로 넘어가서 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수급 논리상 뭐 그렇게 굉장히 그 공급의 희소 가치가 높느냐라면 어느 정도는 공급의 희소 가치는 조금 비쳐 보일 수는 있지만 그다지 큰 어떤 이유로든 여기만을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는 없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월세 비율도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시세가치 상승 부분도 좀 효과는 조금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여기는 반대하고요. 아, 예. 중요한 건 지금 사시는 곳이 네. 굉장히 괜찮은 곳이에요. 자, 일단은 지금 얘기하는 내곡지구 같은 경우가 강남에서 생각하는 정말 오래된 아파트를 좀 탈피해서 좀 좋은 환경에 공기 좋은 곳에서 산다면 어디로 갈까 하는 곳이 딱 이쪽 내곡지구가 제격이거든요.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뭐 지하철역하고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신분당선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 상태에서 강남 수요층들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꾸준히 유입되는 측면으로 생각한다면 좀 가져가시는 측면이 나요. 이게 지금 2014년에 입주를 했잖아요. 예, 예. 통상적으로 새 거인 입지가 한 5년 정도까지는 굉장히 조금 위상을 발휘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7년이니까 내후년까지는 어느 정도 가져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유는 어떠냐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이제 최대 약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제 학군이 초중 고등학교 측면에서는 초등학교 하나 정도 배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군이 조금 미흡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공기 좋게 살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 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이나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필요로 한 수요층들은 여기를 한 번쯤 들어와서는 오히려 좀 빠져나가는 부분도 생기거든요. 즉 예. 여기에서 지금 신축이라는 매력이 떨어지게 된다면 이걸 끝까지 가져갈 만한 그런 장점은 크게 안 살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자,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 최대치로 신축으로서는 한 5년 차가 됐을 때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를 좀 매도를 하고 나중에 개포 재건축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네. 개포 재건축은 앞으로도 굉장히 유망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부터 출발을 해서 시장이 이제 일단 경제 환경부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이렇게 특히 이제 재건축 시장이 약간 가라앉는 분위기로 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그거를 기회로 삼아서 재건축 아파트를 개포 재건축 아파트를 좀 들여다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결론을 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우면동에 이 재건축 아파트 투자는 반대 의견 주셨고요. 오히려 개포 주공 아파트를 투자 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투자에 대한 지역 물색해 보시고 언제든지 궁금증 있으시면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자, 고민 상담하고 싶다 하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세요. 이인환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또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있으세요? 아, 동대문구. 네, 아, 동대문구 인문동하고요. 네, 답심리하고. 네. 아, 거기 상담 좀 하고 싶어서요. 네, 동대문구의 이 두 가지 동네를 보고 계시는데 자, 매수를 하고 싶은 물건이 있으신 건가요? 네, 여유 자금이 네, 차익형으로 한 2억 정도 되는데 네, 답심리 청계 힐스 네, 아파트하고요. 인문동 네. 3-1 재개발 지구하고 어디가 좀 더 낫나 조언을 듣고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네, 2억 정도의 투자 금액이 있으신데 지금 답심리에 청계 힐스테이트 아파트, 힐스 아파트를 투자를 네. 하실지 아니면 휘문 3-1 이 재건축에 좀 투자를 하실지 좀 네, 고민이 네, 있으신 것 인문동. 같아요. 네. 네. 이문동. 네, 바로 대표님의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과 네.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아유, 목소리가 네. 너무 밝으세요. 네. 자, 지금 투자에 2억 정도로 해서 네, 네. 이제 두 군데예요. 답심리에 있는 청계 힐스테이트. 네, 네. 자, 여기를 사는 게 좋냐 아니면은 이문동에 있는 이문 그 3구역에 있는 그 재개발 재개발. 물건을 사는 게 좋냐잖아요. 네, 네, 네. 자, 일단은 그 지역부터 생각을 해보죠. 네. 자, 지금 이제 이문동이라는 곳은 외국어 대학교 근처에 있는 곳이고요. 네. 자, 위로 또 아래로 또 좌우측으로 살펴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문동이라는 지역이 네, 그다지 네. 새 아파트가 됐을 때 나중에 네. 계속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라고 산다면 그게 약간 좀 부족한 동네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아, 네. 어디든지 재개발이 되고 재건축이 돼서 새 아파트가 되면은 당연히 좋은 거는 맞습니다. 네. 근데 지역 자체가 네. 계속해서 꾸준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 투자는 어떠냐라고 한다면 재개발, 재건축 모두 다가 이왕이면은 좀 좋은 동네, 조금 네. 더 나을 수 있는 동네로 이렇게 네. 선택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요. 아, 네. 네, 그래서 애초부터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3구역의 진행상 또 현재 이제 보시는 물건에 대한 금액 이런 걸 비교해 본다면 그게 투자 가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항상 먼 발치에 생각했을 때 내가 단기적이든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그 지역에 대한 새 아파트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높게 나타난 지역을 가져가시는 게 시간이 네. 지나면 지날수록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문의 지역에 있는 그 재개발 물건을 투자하신다는 거는 제가 일단은 좀 반대 의견을 좀 드리고 네. 싶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게 답심리에 있는 청계 힐스테이트를 보셨어요. 네, 네. 자, 일단은 이거는 찬성이에요. 기초적으로. 아, 찬성이에요? 예, 왜냐하면 네, 네. 자, 이렇게 보시죠. 제가 구체적으로 그게 얼마냐, 또 예를 들어, 나중에 시세가 네. 얼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차제로 두고요. 네. 항상 사물을 판단할 때 먼 발치에서 그 지역이 꾸준히 발전되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게 첫 번째입니다.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답심리라는 지역을 생각한다면 답심리 지역이 이 답심리역을 중심으로 한 이쪽 아래쪽은 이제 마장이라든지 또 전농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돼 있는데요. 네. 이쪽이 옛날하고는 틀리게 네. 지금 전농동에 있는 그 레미안 크레스티 또 답심리 레미안 이브 이런 어떤 그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가 들어오면서
네. 이쪽에 대한 주거 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쪽 근처에 있는 아파트마저도 전체적으로 일단 전세 비율이 딴 곳보다 더 높게 오르고 있고 특히 네. 새 아파트 위주로 해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동네로 지금 이미 바뀌어 가고 있고 이미 또 그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보시는 아파트가 답심리에서 그나마 새 아파트로 지금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네.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하셔도 괜찮아요. 네. 예. 자, 일단은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좀 네.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그 청계 힐스테이트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네네. 예, 그게 지금 얼마 정도에 몇 평에? 59에 5억 1,000명. 잠깐만요. 지금 네. 그 59제곱미터니까 24평이잖아요. 25평. 25평. 이게 얼마 네. 정도라고요? 5억 1,000. 5억 1천. 네네. 자, 이게 지금 전세금은 얼마 정도로 보시나요? 4억 2천. 4억 2천이요. 네네. 자, 이것만 보더라도 네. 이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전세 비율이 기본적으로는 80%가 넘거든요. 아,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괜찮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좀 내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근데 추가적으로 조금 하나를 더 생각을 해본다면 어차피 지금 아파트를 전세 끼고 지금 사보실까 지금 그 투자적인 개념에서 생각하라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예. 대표님. 네. 이제 내년 8월에 입주해요. 네, 내년에 8월인데 이제 그 일단은 새 아파트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제 분양권을 지금 사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네. 자, 일단은 그 답심리 일단은 제가 찬성을 드렸잖아요. 찬성 의견을 네네. 드렸어요. 사도 괜찮다. 자, 네. 그런 측면에서 네. 조금 이렇게 한 발짝 더 내가 다른 네. 것도 살펴보면서 내가 매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요 아래쪽으로 한강변에 위치해 있는 성수라든지 자양 쪽에 있는 그런 아파트도 함께 좀 들여다보고 그러고 나서 선택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대표님. 네. 제가 자양동 우성 아파트를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굉장히 지금 이제 점점점 이게 생각하신 내용들이 전부 다 막 지금 끄집어 나오시는데 네. 자, 만약에 그 자양동하고 이 답심리를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교를 한다면요. 네네. 저는 자양동 쪽을 더 선호를 하고 싶어요. 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일단 답심리도 지금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아진 지역은 맞는데 네. 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역적인 구분이 생길 수 있냐면 강남하고 얼마나 접근성이 좋느냐 갖고 따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집값이 강남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강남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가 그 전세라든지 매매 금액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상승 여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네. 일단 그 이쪽 강남 특히 청담대교 아래쪽에 있는 그 청담동이라든지 삼성동이라는 이 지역 자체가 강남 중에서도 계속해서 꾸준히 발전되어 가고 있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쪽 지역에서 바로 한강을 넘어서 자양동에 또 성수동에 이런 입지는 너무도 계속 훌륭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오른쪽으로 가서 이 잠실이라는 위상 제2롯데월드 또 준공이 됐을 때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된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잠실과 이 삼성동 첨당동에 대한 위상에 맞는 그 집값 상승의 폭에서 조금 이렇게 좀 그 대체되는 수 있는 아파트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자양동이 좀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네. 저는 아까 그 답심리도 좋지만 물론 새 아파트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지만 지역적인 분포를 통해서 나중에 꾸준히 가져가도 전세 금액이라든지 매매 금액이 더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양동 네. 쪽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정말 이게 너무 마음에 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네. 조금 헷갈린다라고 생각한다면 나중에 세미나 오셔서요. 정말 그 네. 뚜렷하게 얼마인데 이렇게 해서 이걸 사도 되겠느냐 이런 어떤 결론을 내는 그런 상담을 통해서 한번 네. 행동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고민하셨던 두 개의 아파트 중에는, 두 개의 지역 중에는 답심리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지만, 자양구의 아파트 매물도 조금 더 같이 비교해 보시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꼭 다시 네. 한번 이 현장 방문하셔서 물건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들 이렇게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자, 전화 상담 외에 자, 대표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대표님께서 세미나 준비하고 계십니다. 대표님 안내해 주실까요? 네. 자, 일단 설을 전후로 또 설 후로 해서 부동산 시장의 변화, 특히 이제 지금처럼 실거주 목적인 이주수에 대한 변화는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가 생길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설 연휴 기간은 세미나가 없고요. 그 이후에는 특별히 주중에 또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수요일 날, 설 연휴 지나서 수요일 날 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세미나를 여니까요. 정말 설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좀 변화될 것인가,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이라든지 또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아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부분을 터치를 해드린 게 세미나다 생각을 해보신다면 꼭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나서 세미나 한번 참여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설 연휴 동안 가족 친지들끼리 모여서 투자 이야기 열심히 또 해보시고 직접 투자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점검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 연휴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으로 예약 주시고 많이 참석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전화번호 계속해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시청자분의 고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매주 목요일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 이윤한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최근 주택시장의 침체기가 장기화되면서 최근에는 이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보다는 고정적인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무턱대고 하다가는 낭패를 보기가 일쑤인데 또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노하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노하우들 대표님께서 좀 공개를 해 주신다고요? 자, 아까 1인 가구에 대한 월세 비중이 자기 소득의 30%나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만큼 정말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은 과한 비용일 텐데, 반대로 얘기해서 임대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그만한 수익형 부동산이 있겠느냐, 또 은행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수익형 부동산은 그야말로 우리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 단순하게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그냥 월세 얼마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것보다 그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한번 언급을 좀 해보고 싶어요. 자, 두 가지입니다. 그 수익형 부동산에서 융자를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융자를 하는 대출을 끼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이고 나는 대출 이런 한 장이라도 이런 한 푼이라도 정말 내는 거 싫어라는 부담을 갖고 있어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 오히려 효과 면에서는 굉장히 조금 좋기 때문에 융자 안 하는 경우, 융자 하는 경우라는 측면이 조금 유리하다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매매 금액 2억짜리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보증금 2천에 월 80만 원이 되는데 실제 내가 들어간 돈은 2억에서 보증금을 2천만 원을 제외한 1억 8천이 될 것이고, 자, 1억 8천을 투자를 해서 매월 80만 원을 12개월 동안 받는데 960만 원이 되고요. 연수익률로. 그랬을 때 5.3%의 연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융자를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 경우에 일단은 융자를 하는 경우가 더 융자 안 하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근본적인 부분은 이 연수익률 자체가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이자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우에 융자를 하는 경우가 더 유리하게 나타나는 거를 지금 실예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 융자를 9천만 원을 냈다라고 한다면 이자가 연 3%이기 때문에 수익률 5.3%보다 낮지요. 자, 그런 지렛대를 통해서 월 22만 5천 원이라는 이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월 80만 원에서 20만 5천 원을 빼면 57만 5천 원이라는 순수 월세 이익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일단 융자 9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면서 했으니까 실제로 내가 들어간 돈은 9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융자 안 하는 경우는 1억 8천이고 반이죠. 자,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57만 5천 원을 12개월로 한 경우라면은 1년에 690만 원이 수익률이 나타나고, 이걸 9천만 원 대비한 수익률 690만 원을 대비를 해본다면 연 수익률이 7.7%로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어떤 분이 좀 확실하게 은행 금리가 그렇게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그다지 크게 높아질 수는 없다는 확신도 갖고 있고, 또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임대 수요자들이 공실을 나타나거나 또 월세를 안 낸다거나 이런 게 없는, 이런 측면에서 융자를 발생할 경우라면요, 이렇게 1억 8천 대비해서는 이렇게 월 80만 원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두 개를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월 57만 5천 원을 곱하기 2 하게 되면은 똑같은 경우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114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니까 80만 원 대비한 또 114만 원으로 융자를 발생할 경우에 좀 더 높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쓰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수익형 부동산을 가져가는데 내 원금을 다 넣어서 이익을 내겠다는 측면보다도 한 번쯤 좀 이런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좀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실 때 이 투자 금액에 대한 전략을 또 꼼꼼하게 세워보셔야 할 것 같은데, 자, 이자를 내기 싫어, 나는 더 이상 융자를 받지 않을 거야 하는 투자보다는 오히려 또 융자를 이용해서 투자했을 경우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계산을 통해서 증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도 이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이윤환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어서 바로 이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또 연결이 돼 있는데요.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궁금한 점 가지고 계세요? 네, 가천에 네. 가천 2단지 주공하고 7-2요. 네. 그러는데 그 7-2가 지금 삼성서 짓고 내년 2018년 8월에 입주거든요. 네. 그 25평을 갖고 있는데 그걸 월세를 받아야 될지 팔아가지고 서울의 한강변 쪽으로 나와야 될지 한번 여쭤봅니다. 네. 과천 주공 아파트 2단지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고 7-2의 조합원이신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거를 좀 가지고 조금 더 가야 할지 아니면 매도를 하고 서울로 좀 옮겨와야 할지, 자, 전문가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경기도 과천입니다. 네네. 자, 과천에 지금 그 두 개를 갖고 계신가 봐요. 네네. 과천 2단지 하나 갖고 계시고요. 네, 가천 7-2에 삼성이 지금 짓고 있는 거 하나 예, 하고요. 과천 7-2에 그 아파트를 또 갖고 계시고, 네. 그래서 요거를 좀 팔아서, 네. 다른 거로 또 뭐 한강변 아까 말씀하신 이런 아파트를 네. 좀 대체를 해볼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저는 안 파셨으면 좋겠거든요. 나 그래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일단 이 입지적으로 이 과천이란 지역이요. 굉장히 네. 조금 풍수학상 좋은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이쪽 지역의 소위 좋은 효과라고 생각한다면요. 그야말로 네. 포스트 강남, 즉 좀 이렇게 너무 과밀된 서울에서 약간 벗어나서 교육 환경도 좋고 교통 환경도 좋고 그야말로 공기도 좋은 곳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제 1순위가 과천이 됩니다. 네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과천 정부 종합청사가 있었는데 공교롭게 청사가 저쪽 세종시로 자꾸 이전을 하면서 네. 그야말로 과천에 대한 위상이 급격하게 떨어졌었어요. 한 3, 4년 네. 전만 해도요. 네네.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네. 해서 대체 지구가 이렇게 들어서면서요. 다시 한번 회복을 했는데 또 반대로 다른 것보다 더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추세로 나타날 거거든요. 네. 자, 그만큼 과천의 위상은 회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네. 이 과천에서 차지하고 있는 새 아파트의 어떤 인기도 면에서는 굉장히 조금 인기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많아요. 네. 여기가 꾸준히 지금 이제 겨우 레미안시로 3단지 재건축되고 나서 새 네. 아파트들이 없는 상태에서 새 아파트만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네. 실거주, 즉 전세든 그걸 매매로 거주를 하든 이런 수요자들이 계속 몰려들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일단 7-2에 재건축되고 나서의 어떤 그 위상은 더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좀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네. 자, 그런 측면하고 이쪽 과천 주경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이 효과성이 뭐가 좋냐면 대지 지분이 굉장히 저밀도 지역이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재건축되고 나서의 조합원이 얻는 이익은 전체적으로 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강남이나 서초나 이런 지역보다도. 네. 네, 그래서 조합원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건축되고 있는 곳 그리고 재건축될 곳 이마저도 모두 다가 좀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즉 실거주 수요자들 그리고 투자적인 관점의 수요자들까지도 꾸준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은 재건축을 실제로 되는 시기까지는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고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결론을 짓게요. 예. 네, 시원하게 고맙습니다.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과천에 2개의 아파트 모두 좀 더 보유를 하셔라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좋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어느 지역이든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세요. 대표님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시청자분 또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궁금증 있으세요? 네, 저는 천안시에, 충남 천안시 불당동에 네. 천안 아산역 쪽에 주거용 오피스텔 84제곱미터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향후 전망을 좀 알고 싶고요. 네. 그리고 하나는 투자용으로 네. 서울 중랑구의 신내동에 대명 아파트 68제곱미터가 있던데 네. 이걸 이제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게 투자를 하면 어떨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충남 천안시의 천안 아산역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 혹시 이름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시티 프라디움이에요. 네, 시티 크라디움 아파트, 네. 오피스텔이고요. 예, 84평형. 주거용 오피스텔. 네,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하고 계시고 또 그 네. 외에도 중랑구 신내동에 대명 네. 아파트 매수 계획이 있으신데 자, 2개 어느 곳이 좀 더 좋은 투자처인지 2개 다 보유를 해도 될지 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 천안으로 가보죠. 모처럼 이제 지방으로 좀 내려가 보겠는데 네. 천안 아산역 근처에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 84제곱미터라고 했고 그거에 대한 분양권을 갖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예. 자, 요게 지금 얼마죠? 시세가? 분양은 2억 4천만 원 정도. 2억 4천만 원이요. 예. 자, 이걸 분양권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전세를 놓는다면 얼마 정도를 예상을 하세요?
새는 2천에 뭐 60 정도 월세 2천에 한 60만 원 정도? 예예. 예. 자, 그리고 전세를 놓는다면? 전세는 제가 시세를 그래요? 네,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네. 이게 월세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져가느냐, 이런 그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네. 이게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만, 사실 이제 아파텔 개념이에요. 아파텔이라고 하거든요. 네. 요즘 아파트하고 이제 오피스텔을 합쳐놓은 이렇게 그 합성어가 되는데, 자, 이런 측면에서 어떤 아파트를 대신할 만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나쁘지는 않은 게 일단은 맞습니다. 하지만 네.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천안 아산역 근처에서 꾸준히 생산되고 있는 그런 그 아파트의 공급량을 생각한다면 이게 너무 특화돼서 여기만 몰리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리고 집값 상승 요인은 이렇게 월세가 뭐 얼마다 해가지고 나타나는 비율보다는요, 지금 전세를 놓는다면 이라는 전세 비율을 산정을 해서 매매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게 훨씬 정확한 그 계산 방식이 되거든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 뭐 전세 비율이 얼마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일단은 전세 금액 자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2억 4천짜리 샀다고 손 치더라도 그게 또 몇 천만 원에 더 많이 오를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공급량이 조금 이렇게 계속 꾸준히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의 그 기대 상승 효과는 별로 없다.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이렇게 2천에 뭐 60만 원 가져가면서 할 만한 매력이 얼마나 크게 작용을 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네. 이 분양권을 너무 오래도록 갖고 가는 것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좀 결론을 내드리고 싶어요. 예. 자,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 신내동으로 가볼게요. 네. 일단 서울 신내동에 지금 그 보신 아파트가 무슨 대명. 아파트라고 했죠? 대명 아파트요. 대명 아파트요. 예. 지금 몇 평을 보셨죠? 68제곱미터요. 18제곱미터요? 68. 68제곱미터. 예. 자, 그러면 21평 정도. 예. 일단은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찬성이에요. 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신내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네. 옛날하고는 틀리게요. 네. 굉장히 조금 살기 편해지고 좋아지는 동네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신내동이 지역이거든요. 봉화산을 끼고 있는 이런 지역인데 지금 생각하시는 그 아파트가 이렇게 신내 대명 아파트 11단지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네. 이 구청 옆이잖아요. 네. 어디든지 이제 관공서 옆에 또 이렇게 요 근처에 또 학교가 네.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가 다 배치돼 있어요. 자, 이런 네. 곳에서의 애들 키우면서 생활 여건 자체로 따진다면 굉장히 조금 앞으로도 꾸준히 실주거 목적인 분들한테는 인기가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네. 이쪽이 실제 이제 그 금액, 내가 주거비를 선택을 했을 때 금액이 높게 나타나지 않는 곳이에요. 지금 20평대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뭐 한 3억 이하 정도로 나타날 거로 제가 알고 네. 있거든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전세 금액이 예를 들어서 매매 금액이 3억이다라고 하면 전세 금액이 한 2억 5천에서 2억 6천 나타나는 곳이 이쪽 지역에 특히 20평대 아파트가 그렇게 지금 이제 평가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처럼 뭐 경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도 지금 있는 금액으로 전세 차라리 조금 전세금 더 보태서 집을 사겠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는 충분히 시세 상승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찬성. 네. 자, 근데 이제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네. 좀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내가 네. 좀 보유를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입지 자체가 아무래도 신내동이잖아요. 중랑구 네. 신내동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예를 들어 강남 쪽이라든지 강남하고 멀지 않은 지역에 아파트가 아니라도 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 다세대라든지 이런 거하고 같이 비교를 해 가면서 좀 선택을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파트라는 종목에 너무 초점 맞추는 것보다는 지역적인 관점에서 조금 중랑구 신내동보다 좀 나은 지역, 장래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은 지역으로
조금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선택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예, 그걸 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네. 지금은 경제가 약간 이렇게 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서둘러서 하는 것보다는요. 약간 관망하면서 좀 두 개를 네. 비교를 하면서 조금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네. 우리 시청자님은 꼭 세미나에 참여를 해보세요.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부분, 장점, 단점 이런 부분을 조금 신랄하게 제가 말씀드려보면 조금 이렇게 투자에 대한 개념을 좀 세우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네, 서울 이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이 고민하셨던 광진구 신내동의 아파트는 우선은 찬성 의견을 주셨지만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지역적으로 좀 다른 부분으로 접근을 또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꼭 세미나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부동산 관련 고민들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주세요.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궁금증 있으세요? 송파 네. 석촌동의 한솔 아파트를 네. 매수를 하는 게 좋은가 싶어가지고 전화드렸거든요. 송파구 석촌동의 한솔 아파트 지금 투자용으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네, 과연 투자해도 좋은 지역일지 바로 대표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송파로 가보죠. 대표님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그 송파구 석촌동에 네. 한솔 아파트를 꼭 집어서 말씀하셨고, 네네. 요거를 사시는 목적이 투자인가요? 전세 끼고 이렇게 좀 사보겠다? 그냥 살고 있거든요. 아, 살고 계세요? 네네. 야, 그러면 조금 이렇게 몇 년 전에 이렇게 사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 상태죠? 2004년도에 네. 샀거든요. 2004년도에 샀다고요? 네네. 아, 사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니, 살고 있어요, 지금. 아, 살고 있다. 내 집이라는 그래요. 거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 일단 이건 가져가셔야 돼요. 네. 자, 뭐부터 출발하냐 하면요. 네. 자, 제가 이렇게 잠실이라는 지역을 얘기를 했어요. 네. 자, 잠실 지역에서 그래도 대표되는 아파트라고 한다면 잠실 1, 2, 3, 4, 5단지까지 해서 이렇게 아파트 단지이 밀집돼 있는 곳들인데, 네. 자, 그거 말고 그 아파트 지구로 따진다면 사실 지금처럼 요렇게 석촌동이라든지 삼전동이라든지 이 일대의 아파트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쪽에 아파트가 지금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30평대 기준으로 해서는 거의 뭐 평균 11억. 그 층이라든지 향 좋은 거는 뭐 12억. 뭐 이 정도 지금 선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 지역에서는 살고 싶은데 조금 이렇게 좀 저비용으로 살면 어떨까 들여다본다면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9호선이죠. 9호선에 대한 연장이 지금 2018년에 석촌역이 더블 역세경으로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9호선을 타고서 강남의 출퇴근 수요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근처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디로 가겠느냐. 여기밖에 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공급에 대한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들고 가셔야 돼요. 지금 30평대 기준으로도 지금 한 6억 중후반 정도 될 거예요. 네네. 전세 비율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요. 네. 자, 그리고 당장은 제1롯데월드에 지금 6천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인구가 2만 명으로 늘어갈 겁니다. 네. 자, 그랬을 때 실제 거주 수요자들에 대한 몰림 현상도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최하, 이게 일단 9호선 연장이 되는 게 내년 하반기거든요. 네. 최하 내년 하반기. 덧붙인다면 제가 볼 때는 한 3년 정도, 4년 정도는 더 가져가도 충분히 금액이 더 떨어질 염려는 없고요. 오히려 얼만큼 오르냐가 더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 좋게 좀 거주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원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조금 더 보유하셔도 좋다라는 의견 들었으니까요. 네, 꼭 잘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민 상담 주셨는데요.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방송 끝난 이후에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자, 설 연휴 이후에 또 여러분과 직접 만나서 세미나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윤환 대표님과 만나서 말씀 나눠볼 수 있는 시간 2월 4일 수요일과 2월 8일 토요일 이렇게 2번 세미나 진행된다고 합니다. 설 연휴 이후에 진행되는 세미나니까요. 미리미리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으로 예약 문의 주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부동산 골든타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설 연휴가 막 시작이 되는데요.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고향 가는 길도 또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이후에도 저희는 또 알짜 매물 정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